당신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는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그 건강검진이 실제로는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수백만 명이 매년 수십만 원을 들여 종합검진을 받으며 안심하고 병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만약 그 검사가 병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약물 과잉,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날 병원은 건강을 진단하는 곳이기 이전에 거대한 수익 구조 속에서 검사를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검사, 검진 패키지, 첨단 장비들은 과연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일까?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한 사람이 있다. 그는 90세의 현역 내과 의사이며 6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의학계의 산 증인이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가 직접 경험한 현대의학의 진실을 토대로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건강 정식을 통째로 뒤흔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절박한 경고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당신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병원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종 고가의 검진 패키지를 권유한다. 그러나 6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이자 현재 90세인 백준영 박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한다. 바로 과잉 검진과 불필요한 검사가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으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이들이 의무처럼 검사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오히려 걱정, 불안, 과잉 치료에 시달리며 건강을 해친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우리는 검사가 많을수록 건강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병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현대의학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밀함이 과도한 공포를 불러오고 불필요한 의료 개입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는다.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전략이다. 이 영상과 문서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 의심 없이 받고 있는 그 정기검진이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불안과 병원 마케팅의 결과로 선택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검진이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숨겨진 음모가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실제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현명한 삶은 무작정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67세 김영숙 씨는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아온 모범적인 환자였다. 가족들도 안심했고 본인 또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늘 결과지를 넘겨봤다. 그러던 어느 날 MRI 검사에서 뇌의 백질 부위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의학적으로는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흔적일 뿐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이 결과를 치매의 전조, 뇌졸중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고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결국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밤잠을 설쳤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으며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우울 증세가 뒤따랐고 병원에서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실제 질병보다 검사 결과가 불러온 심리적 질병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된 것이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맹점을 드러낸다. 진단은 했지만 치료할 것도 없고 설명은 했지만 불안을 줄이지 못한 상태. 반면 90세의 백준영 박사는 필수적이지 않은 검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뇌 MRI 같은 고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검사 자체가 새로운 걱정을 만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그는 필수적인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덕분에 지금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김 씨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수많은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상징한다. 수치는 이상 없지만 마음이 병들고 병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환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 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닌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이 모순된 상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백 박사는 말한다. 건강은 검사 수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건강은 걱정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병원의 수익 구조가 깊숙이 얽혀 있다. 특히 종합검진 패키지는 이러한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병원은 정기적인 검진이 조기 발견의 열쇠라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환자에게 다양한 고가의 검사를 권유한다. 문제는 이러한 권유가 반드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 병원은 실제로 증상이 없고 위험 요인도 낮은 사람들에게도 지나치게 정밀하고 과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는 단지 진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필요한 검사에서 발견된 무의미한 이상 소견은 추가 검사를 유도하고 약물 처방과 수술, 그리고 반복 진료로 이어지며 환자에게 끊임없는 의료 의존과 심리적 불안을 심는다. 결국 환자는 병이 없음에도 병을 의심하게 되고 건강함에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 병원 입장에서 이는 반복 수익의 고리가 되며 환자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된다. 의료는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상품처럼 다뤄지며 건강은 서비스 구매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를 위험이라는 이유로 수백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를 구매하고 매년 검사 결과지 앞에서 불안에 떨며 의미 없는 숫자에 삶의 질을 맞춘다. 의학이 인간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본질은 어느 순간부터 숫자와 수익 앞에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준영 박사는 이 흐름을 냉철하게 지적한다. 병원은 당신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 환자의 생명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그 병원으로 인해 건강을 잃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검진을 권유받았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이 검사는 나를 위한 것인가? 병원을 위한 것인가? 90세의 나이에도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백준영 박사는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의 핵심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검사는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는 단언한다. 건강검진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너무 많으면 해로울 수 있다. 젊은 시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동료 의사들과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을 함께하면서 그는 한 가지 뼈저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바로 불필요한 검사가 불필요한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실험대 삼아 60세 이후부터는 철저히 최소한의 검사만을 선택하며 살아왔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처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검사만을 일정 주기로 받고 그 외에는 병원이 아무리 권해도 거절했다. 특히 고가의 MRI, 심장 초음파, 페트 스캔 같은 검사들은 증상이 없으면 절대 받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검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어야지 걱정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그는 75세에 대장 내시경으로 작은 용종을 발견해 제거했으며 70세에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고 정기검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 한다면 검사는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그의 철학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고령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와 감정적 충격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도 여러 환자의 사례를 통해 체득했다. 백 박사는 의료라는 것이 결국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병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병원을 의심할 줄 알게 된 것이다.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었기에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방식은 극단적인 금욕도 아니고 무조건 자연 치유에 맡기자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의 축적이며 우리 모두가 참고할 만한 삶의 전략이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할 두 가지 검사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이다. 백준영 박사는 대장 내시경을 생명을 구하는 검사라고 단언하며 수많은 환자들이 이 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음을 직접 목격했다. 대장은 우리 몸속 깊숙한 장기라서 문제가 생겨도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이들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대장암은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한 암이며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대장암은 선행병변인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평균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실제로 71세의 박영수 씨는 아무런 증상 없이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확인되었다. 그는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한 후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으며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 박사 자신도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에 발견된 작은 용종을 제거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동료 의사들 중에도 정기 검사를 미루다가 말기 대장암으로 고통받은 사례를 수없이 봤다고 말한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하고 용종이 있다면 그 크기와 개수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검사는 계속 권장되며 80세 이후에는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백 박사는 현재 90세이며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해 판단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과 70%까지 줄여주며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말기 대장암일 경우 생존율은 14%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은 1에서 2년마다 분변 잠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일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제공된다. 다행히도 대장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으며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이며 대장 내시경은 그 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것이 백준영 박사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검사이자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건강 전략인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받으며 마음속으로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실상은 그중 다수의 검사가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백준영 박사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와 동료 의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3가지를 분명히 지적한다.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다. 이 검사는 심장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실제로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근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고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 위험 요인도 없는 건강한 노년층에게는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와 3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검사로 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다.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오히려 환자가 불안해하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며 결국 실제로는 병이 없음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뇌 MRI 및 MRA다. 이 검사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마비, 언어장애 등 뇌 관련 증상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건강하고 무증상인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비용은 50세 100만 원에 이르며 결과에서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불안과 추가 비용을 유발한다. 검사 자체도 좁은 공간에서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76세 이욱순 씨는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에서 무증상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았다. 세 번째는 PET-CT, 즉 양전자 단층 촬영이다. 이 검사는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시각화하여 암의 유무를 판단하고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 검사는 100서 15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이며 방사선 노출량도 일반 엑스레이의 수십 배에 달한다. 또한 염증이나 양성 종양도 암처럼 보일 수 있어 위양성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73세 강동수 씨는 PET-CT에서 갑상선 대사 증가 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양성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증상도 없고 암 위험도 낮은 노인에게 PET-CT를 선별 검사로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백 박사는 말한다. 검사의 유용성은 그 정밀도가 아니라 검사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하냐에 달려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는 지혜가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검사가 정말로 필요한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필요 없는 검사는 오히려 병을 만들어낸다. 백준영 박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가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첫째는 심리적 피해다. 대부분의 불필요한 검사들은 경미한 이상 소견을 동반하며 이는 환자에게 나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심어준다. 비록 의사가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더라도 검사를 받은 당사자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의심과 걱정에 시달리게 된다. 작은 이상 징후 하나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걱정거리로 확대되며 잠을 설치고 운동을 멈추고 결국 신체 활동까지 위축된다. 둘째는 경제적 손실이다. 고가의 검사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 후 이어지는 추가 검사와 전문의 상담, 심리치료나 약물치료까지 연결되며 전체적인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셋째는 삶의 질 저하다. 검사를 받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살던 삶이 혹시라도 모를 위험이라는 가상의 위협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여행을 포기하고 모임을 줄이고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의심하며 살아가는 삶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백 박사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던 환자가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운동도 중단하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사례를 소개한다. 또 다른 환자는 무증상 상태에서 뇌 MRI를 받고 작은 병변이 발견되자 이후 반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검사는 단순한 오진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파괴력을 가진다. 백 박사는 강조한다. 건강은 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검사는 진단을 위한 도구이지 인간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검진 결과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필요 없는 검사는 삶을 해치고 삶을 해치는 검사는 건강을 빼앗는다. 검사 하나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거를지에 대해 깊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건강검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백준영 박사는 수십 년간 진료 현장에서 내린 결론을 분명히 말한다. 검진은 맞춤형이어야 한다.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연령, 성별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검사는 달라져야 하며 모두가 동일한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 암 검진이 더욱 중요할 수 있지만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에게 고가의 정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심지어 생명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기대 수명이다. 85세, 90세의 노인에게 향후 10년 이상 발병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병을 찾기 위한 검사를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당성이 떨어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검진이 오히려 노년기의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의학적 접근이다. 백 박사는 실제로 80세 이후에는 일부 검사를 스스로 중단했으며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단순히 병원이 권유하거나 주변에서 받는다고 해서 검사를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삶의 목표에 맞춰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기준이 중요하다.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조기 발견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맞춤형 검진은 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고 삶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 박사는 말한다. 의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이지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건강검진을 선택적 도구로 인식하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현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그걸 지혜로운 노년을 설계하는 첫걸음이다. 백준영 박사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말한다. 건강은 기계로 찍어내는 결과값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그는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병원 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90세가 된 지금도 규칙적인 식사, 소식, 야채 위주의 식단, 하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무리한 운동 대신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대화 없는 하루는 건강하지 않은 하루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립이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임을 지적한다. 또한 불안, 걱정, 분노 같은 감정들이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검사를 줄이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욱 집중해왔다.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삶 그 자체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결국 질병의 방향까지 바꾼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안, 불만족, 무기력으로 인해 삶의 에너지를 잃는 것을 지켜보았다. 반면 몇 가지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이 모든 경험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건강은 검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병원은 건강을 확인하는 곳일 뿐 건강을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다. 백 박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몇 시간 잘 것인가,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얼마나 걷고 얼마나 웃을 것인가. 이러한 작지만 반복된 선택이 우리를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의사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든 건 병원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이 진짜 의료의 본질이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우리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야 할 때다. 백준영 박사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스스로의 노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다. 바로 건강한 노년은 과잉검진이나 첨단 장비가 아니라 올바른 예방과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용종이 있다면 1-3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 검사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어 생명을 지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되며 위암 가족력이나 전암성 병변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한다.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짓는다. 반면 많은 병원에서 마치 필수인 것처럼 권하는 심장 초음파, 뇌 MRI, 페트 스캔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불필요하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검사를 받는 것은 과도한 비용과 불안을 낳으며 실제로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장 질환 예방에는 혈압 조절과 운동, 금연이 더 효과적이며 뇌졸중 예방 역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PET 스캔은 특히 방사선 노출량이 높고 위양성률이 높아 불필요한 후속 검사와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령, 성별,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삶의 목표에 따라 필요한 검사는 달라져야 한다. 백준영 박사는 단언한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진정한 건강의 기반이다. 그는 건강을 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삶의 질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검사지를 보며 불안해하는 대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검사는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체득한 생존의 지혜다. 우리는 백 박사의 조언을 통해 다시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진짜 내 몸에 필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건강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병원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건강 백서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현명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요.